네, 영상이 잘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진환 단장님 산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 강의를 듣게 되니 우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천호에서 또 성공스쿨 강의 듣던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또 4월 초에 이어서 오늘부터 6주간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방식을 배우는 교육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단장님으로부터 귀한 강의 함께 하셔 우리 모두 성장의 기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우리 주진환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줌으로지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 볼륨을 잘 들리세요? 예. 예. 우리 박영욱 본부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6주간 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천호센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천호센터에서 이 성공스쿨 할 때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또 그보다 전에 종로센터에서 옛날에 제가 아마 이 과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꽤 오래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때 센터에서 몇 번씩을 했었는데 그 후에 천호센터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그 과정을 잘 못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다시 하게 됐죠. 저도 그때 정말 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했는데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천호센터에서 하면서 이제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참여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 또 해외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줌 미팅이 활성화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4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입교를 하셔서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이렇게 8시면은 꽤 늦은 시간이죠. 사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실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를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 유명한 체코 국적인데 사실은 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이나 변신이라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읽었던 책들인데 그런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생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는 단 한 번도 문을 밀지 않았다. 저는 그 책에서 그 글귀를 듣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참 약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에 꽂히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원하는 건 많지만 뭔가 시도해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경우가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 작가가 그런 문을 밀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때 좀 느낀 게 많았는데 오늘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또 애터미를 이미 하시는 분은 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좀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요즘에 회사에서 전에는 저희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나 뭐 세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강의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ABR 코스라 그래서 새로 시작을 했고 또 아주 최근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과정도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 스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참여하는데 또 그것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이 다소 없지는 않지만,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그, 어, 우리가 이제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는 리크루팅 세미나라고 그래서요. 애터미를 잘 모르는 분들을 초대해서 애터미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세미나예요. 리크루팅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규자를 초대하는 세미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미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가 이제 ABR이 생겼는데 ABR은 애터미를 잘 모르시거나 애터미 제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리고 애터미 제품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쓰게 되고 또 그 RCC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비자가 이제 사업에 좀 관심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좋은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BR 과정은 그런 과정이고요. 신규 소비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또 새로 시작했는데 이건 지금 참석 대상을 보면은 오토 판매사 이상이죠. 그러니까 약간 오토 판매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사업을 1년 이상, 2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오토팜에서 가기 전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오토팜에서 되신 다음에는요. 사실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도 쌓이고 그래서 뭐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단계에 오신 분들이죠. 근데 진짜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분들은 사업을 결정해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6개월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또 애터미를 더 잘 알기 위한 또 어떤 그 직급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과정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성공 스쿨 과정은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량이나 능력이 못 미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부족한 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인문학 강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전문 강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직업이신 분들이고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제가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여러분 직급을 가는 데까지 좀 필요한 과정이다. 아까 이제 그 오토 판매사가 비즈니스 스쿨 과정을 다니는데 사실은 이 성공 스쿨 과정은 제가 의도한 바로는요. 여러분이 그 샤론 로즈 마스터나 스타 마스터 갈 때까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6주 과정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냐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6주 과정에 다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다. 근데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위해서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제 아까 사회 보시면 박영욱 본부장도 계시고 또 최혜준 팀장님이 자료 다 이렇게 띄워주시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 앞으로 또 이 사회도 여러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고요. 저도 좀 메인 강사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임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항상 부담이 돼요. 제가 원래 성격이 남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학자같이 옛날 전직이 은행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강의 가려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들뜨게 하고 막 소리를 막 톤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톤이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항상 요 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제 강의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칫하면 여러분이 졸게 되세요. 예, 잠을 자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말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귀를 좀 쫑긋 세워서 좀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저는 그냥 태생이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릴 그런 말씀이 좀 있는데요. 이게 6주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6주니까 아주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6주 동안 빠지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주만큼은 좀 6개월 같으면 여러분이 뭐 중퇴도 할 수 있고 또 6년이다 그러면 자퇴도 하죠. 그런데 6주니까 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나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이미 많이 들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배워서 파트너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제가 이 단톡방에다가 커리큘럼 이 6주간의 과정을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1주차부터 6주차 쭉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그냥 막 해놓은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내용을 구분해서 2주에는 1주에는 뭘, 2주에는 뭘 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드는 커리큘럼인데요. 오늘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성공 스쿨의 의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공 공식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애톰 마케팅의 비전, 뭐 애톰의 비전, 교육의 필요성. 1주 과정이 그렇게 되고 2주 과정은 다음 주 수요일 할 과정은 초기 사업 진행 단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표현이 좀 그렇죠. 함정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초기에 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업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네 번째가 라인 구축 시 여러분이 조직 라인을 만들 때 좀 조심해야 될 유의사항. 다섯 번째 스피치용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1주, 2주차가 여러분의 크게 보면 사업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내용.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준비라는 건 뭐예요?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내용을 1, 2주차에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 이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죠. 시스템의 의미,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그러니까 3주차고 4주차가 A코어. 그 다음에 이건 설명드려야지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야지만 하실 건데 인계 질량의 법칙.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 애터미 사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건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3주, 4주를 진행하는데 요건 이제 사업 진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1주, 2주가 사업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되면 3주, 4주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 가면은 리더십, 그 다음에 스폰서십, 파트너십, 그 다음에 6주차 멤버십을 키우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6주차의 두 번째가 자신 및 사업에 대한 점검. 이렇게 5주, 6주 과정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제가 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주는 사업 준비, 3, 4주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5주, 6주는 여러분 사업의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짧기는 하지만 다 이렇게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적어도 갸로노즈 마스터나 스타 마스터 갈 때 필요한 내용까지 좀 이렇게 약간은 아울러서 담아놨습니다. 특히 이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스폰서십 파트너십은 직급을 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직이 생겼을 때 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멤버십을 키우려면 이런 내용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1, 2, 3, 4주가 중요하겠지만 판매사 이상
좀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5, 6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저는 이 리더십이라든지 스폰서십, 파트너십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6주까지 이렇게 다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스쿨은 오늘 그 단톡방을 보신 분들 알지만 과제물이 나가요. 과제물. 이게 무슨 숙제냐. 지금 우리가 다 컸는데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제물을 보면 뭐 동영상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책 읽기, 그 다음에 제품 써보기 뭐 이런 거죠. 제품 써보기 같은 거는 이제 이건 뭐 과제물보다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될 내용인데 그 유튜브를 보고 책 읽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과제물로 넣어놨는데 그 과제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 강의만 들으면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과제문을 통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제물이라는 것을 다른 때 주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제물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의에 참석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제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준비한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는 매일 2시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2시간인데 1시간 반은 제가 강의를 하고 8시부터 9시 반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30분은 이제 과제물 얘기하고 스피치를 하고 과제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공지사항 같은 걸 얘기하고 그렇게 그래서 한 10시에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사업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론적인 강의보다, 그, 사업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랄까, 다른 리더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6주를 진행하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또 그런 경험 외에 제 자신에 대한 얘기도 그때그때 제가 강의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은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초창기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9년 초창기죠.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SC제일은행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제일은행인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은행에 입행을 해서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은행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은행원 하면은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지점장이잖아요. 이제 은행 지점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그렇게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것은 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제 스스로 자발적 퇴직자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직업을 바꾼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흔치 않고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평판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죠. 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행원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만둘 때는 뭐 그걸 제 옆에서는 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쟤왜 저러냐? 뭐 말은 안 하지만 뭐 이상하네. 뭐 잘못된 결정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좀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제가 은행을 그만뒀냐면 그냥 아주 단순해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설명을 듣고 나서 들은 생각이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겠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훨씬 좋겠다. 그런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새님같이 은행원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은행원들이 좀 쫀쫀하죠. 은행원들이 쫀쫀합니다. 저도 뭐 은행원이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이고요. 또 한 번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면 잘 그만두질 않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꿨고 그 제 어떤 그런 결정은 지금 굉장히 옳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은행 다녔으면 임원을 하셨으면 훨씬 낫을 텐데 그 임원도 못하고 뭐 그래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은행에서 좀 아주 날고 기는 엘리트 은행원이었어요. 저희 은행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저보고 임원 예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장은 모르지만 부행장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은행 임원이 됐다고 치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애터미 지금 크라운 클럽, 저는 이제 크라운 클럽이죠. 우선 연봉이 그 당시에는 은행원 그 임원 연봉이 한 2억 원 정도, 3억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3억 정도 되겠죠. 행장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행장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임원은 한 3년 하면 뭐 그만두죠. 길어봐야 6년이고 두 번 하면 중임하면 6년이죠. 보통 3년 하면 그만둡니다. 저는 뭐 정년이 없어요. 이미 제가 벌써 크라운 클럽에 들어온 지가 5년이 넘었죠. 근데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뭐 제가 크라운 클럽에서 나갔으면 좋으실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벌써 이제 기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죠. 은행이면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도 뭐 애터미사 가서 바쁠 땐 바쁘지만 제가 만약에 뭐 한 열흘 정도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 그래서 지금 가시면 되냐? 열심히 뛰시는데 여러분도 다 자유로워지려고 이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은행 임원들은 뭐 상속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저희 상속되죠. 예.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행 임원은 혼자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출세하면 끝입니다. 옆에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혼자 올라가야죠. 저도 경쟁 잘해요. 옆에 동기들 다 누르고 항상 제가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근데 생긴 건 그렇게 당했지만 굉장히 경쟁 의식이 강하고요. 근데 여기는 같이 더불어 성공하잖아요. 예, 그죠? 혼자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벌써 여러분 듣기에 은행 임원 하는 것보다는 애터미 로얄 클럽이나 크라운 클럽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 제가 그때 결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미 저는 이제 그런 걸 내다보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 은행 동기들 많은 제 동창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 동창이나 전 동기가 부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를. 너전 그때 결정 잘했다. 그때 저 이 결정을 의구심을 가지고 봤던 사람도 지금은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까요? 황금기를 맞게 됐고요. 여러분도 정말 애터미를 만나신 건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운칠기삼이라는 말 하잖아요. 운칠기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운명이 어떻게 보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근데 이제 운이 없던 분들도 저도 그러면서 좀 운이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아버님이 사업하다 망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운이 좀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운칠기삼에서 운이 칠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터미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고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살리셔야 되고요. 오늘 도대체 강의는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부자가 안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목이 좀 안 좋죠. 기관지가 성대도 안 좋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요. 요즘 또 장도 안 좋아서 잠깐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강의 중에 물을 좀 많이 마셔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아마 보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번 또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성대가 안 좋아서 얘기를 좀 하면 목이 막 아파지기 시작해서요. 약간 눈한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죠. 애터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 만나기 전에도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은행원 생활 20년 하면서 정말 뭐 거의 새벽같이 나가서 맨날 밤 12시까지 일하고 허겁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밥은 먹고 사는데 부자는 못 되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세상에 이렇게 부자 되는 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이제 부자 부모 만나는 애들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예. 근데 이 부자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 계속 부자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여러분,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면 부자로 칩니다.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매년 몇 프로가 늘고 있냐면 20%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20%. 엄청난 속도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그 다음에 120명, 140명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느끼기에 요즘에 한국이 뭐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고 뭐 경제로는 7위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그게 그냥 뭐 들을 때는 정말 그런가 생각하지만 그게 맞죠.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커지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 요새 뭐 K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 K자만 붙으면 코리아죠. K자만 붙으면 뭐 일이 되는 그런 정도로 한국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정말 이게 잘 사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게 돼요. 거리에 보면 막 흔한 게 외제차고 외제차도 그냥 외제차가 아니죠. 옛날에는 보면은 뭐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가의 외제차들 전 세계에서 어, 벤츠 마이바흐라는 게 벤츠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보통 5억대, 4, 5억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하고 비슷한 좋은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게 있죠. 중국을 빼고 미국을 빼고 전 세계에서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죠. 발음도 어렵네. 그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놀랍죠? 예,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 예.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명품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롯데 에비뉴라는 명품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뭐 물건을 살려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워낙에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물어보면 뭐 간단한 걸로 하나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보통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많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더 이게 참 답답하죠. 예, 다 같이 못 되면 뭐 안 답답한데 이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저도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자 중에 7, 80%는 상속받은 부자들입니다. 상속받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 30%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건데 저희는 상속받은 부자들은 빼고 어쨌든 내가 없으면 노력해서 되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20, 30%가 있으니까 나도 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안 되느냐? 저는 그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 어.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자, 사람은 뭐든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죠. 그런데 배우지 않은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것도 배우지 않으면 잘 못해요. 사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가만히 집에서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유치원도 보내고 뭐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답게.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집에 놔뒀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정글북에 보면은 늑대 소년. 늑대가 키워서 걔는 이렇게 보면 완전 늑대랑 똑같아요. 모양 사람만 모습만 사람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뭘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커서는
여러분이 말해서 뭐 테니스를 좀 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막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뭐 거의 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뭐 맨날 그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 잘 치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돼요. 수영은 어때요? 수영을 잘하려면 그것도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수영을 코치를 안 받으면요. 저도 코치를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평생 개만 치는 거예요. 쿵닥쿵닥쿵닥 거리면서. 뭐 몇 미터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 나는 그냥 40, 50대면 무조건 부자가 돼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부자가 돼 있겠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근데 막상 40대, 50대가 되면은 부자가 돼요? 못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것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우지 않은 거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안 배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결과는 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터미하면서 가장 제가 이렇게 뭐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은행원일 때는 20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냥 중산층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부자는 못 됐거든요. 근데 왜 애텀이라니까 5년 만에 부자의 문턱에 올라가서냐? 물론 제가 5년 만에 50억, 100억을 모은 건 아니지만 일단 벌써 수입이 3억 이상, 4억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자의 문턱을 넘은 거죠. 부자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은 제가 이제 부자가 됐죠, 완전히. 어.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이동우 통단장님도 뭐 스피치 하는데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집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이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은행 다니면서 20몇 년 한 게 안 됐는데 왜 애터미라서는 5년 만에 될까? 어, 이상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제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은행원 다닐 때도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애터미 때보다 은행원 때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안 잘리려고. 출세하고 싶어서. 예.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반대죠. 예. 짧은 기간 노력하는 애터미에서는 부자가 되고. 그것은 도구의 차이입니다. 도구의 차이. 어떤 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저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 좀 화를 내겠죠. 제가 좀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간 애들이 많아요. 한 60명 되는데 걔 중에는 저보다 공부를 잘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의대도 뭐 서울대 의대는 뭐 제가 저랑 뭐 비슷하게 했다. 좀 잘했다. 좀 잘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타 의대도 여러 대학인데 대부분은 다 저보다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은행을 할 때 보니까 저는 연봉이 1억인데 얘네들은 막 3억, 4억씩 버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도구의 차이죠. 그 능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능력은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하던 애들이었는데 도구를 잘 잡으니까 걔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 도구의 차이죠. 바로 그거예요.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것은 도구의 차이다. 그러니까 애텀이 하고 나서 제가 부자가 된 것은 은행원에서 애텀이라는 도구로 바꿔 타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이랄까요? 뭐 거창하게 공식이라면 그렇지만은 부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자가 되는 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성공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명예로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회 봉사로도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공자다 얘기할 수 있나? 김구 선생님 보고 성공자다 얘기는 안 하죠. 그런 분들은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인데 무슨 연구를 해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성공 이꼴 부자다. 이렇게 저는 그냥 제 식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구, 그 다음에 도구를 잡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 그리고 그 방법.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우리 흔한 말로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도구와 노력과 방법.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육주 과정이라는 게 결국 성공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노력과 방법은 이제 2주, 3주, 4주에 가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구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공한 어떤 부자가 못 된 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그 얘기를 믿는 데서부터 이제 또 그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우물이라는 게 이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 어떤 일이든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남보다 누구보다 잘해봤어요. 그리고 뭐 성공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더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근데 할 수 없다는 거를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어서 내린 거죠, 은행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오류죠, 오류. 그게 바로. 검증되지 않은 오류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열심히 모으다 보면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10년, 20년 해보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현실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신. 배신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결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답도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애초부터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배신이지 뭐예요, 그게. 철떡같이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그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될 도끼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현실의 배신. 제가 쓰는 말인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의 배신. 현실의 배신. 영화 제목 같은 그런 말. 현실의 배신. 배신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주 답이 간단해요. 아무리나 해서 한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도구를 잡을 때 부자가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나오는 일을 택해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도구를 택하냐? 너무 간단하죠?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나오는 도구를 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원.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돼서 나온 사람이 없죠. 옛날에 보니까 오래전에 은행장이 부자가 되셨던데 월급으로는 부자가 못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을 해서 부자가 됐다? 대통령을 해서 재산이 몇 천억이 됐다? 그게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봉급생활자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는 선생님, 보람은 있고 명예도 있지만 부자는 못 되죠. 치킨집, 자영업 다 비슷해요. 그럼 어떤 일을 통해서 부자가 나올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사업.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 다음에 연예인. 연예인 하면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에 많이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연예인을 많이 보죠. 배우, 가수. 저도 애터미를 계속 못 만났으면 제가 연예계로 나갔을지도 몰라요. 배우 쪽으로. 왜냐하면 가끔 저한테 배용준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러다가 이제 안경 쓰시면 갑자기 그 말을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혀 다른 얼굴인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잘생겼으면 제가 젊었을 때 아마 배우 길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노래 엄청 잘 부른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부자가 많이 나오죠. 요새 BTS 대단하죠. 젊은 청년인데 그 BTS 멤버 보세요. 형한테 50억짜리 막 아파트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야. 네. 그런 일은 재능이 필요해요. 배우든 가수든. 또 재능이 뒤따라야 되니까 재능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보니까 야 엄청난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도 또 재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러면 도대체 될 수 있는 부자 되는 일이 뭔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없었어요 그게. 그러다 만난 게 애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애텀이를 딱 만났는데
야, 이거 지금까지는 어떤 일도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다 필요해. 어? 제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 애터미 하기 전에 은행 다니면서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부업도 해보고 뭐 알아보는 것도 많고 뭐. 근데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어떤 일들은요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부자가 못 되고 그냥 자영업 힘들기만 하고. 예. 또 좀 무슨 뭐 벤처회사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뭐 제가 재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는데 딱 애터미를 만나고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제가 반가웠던 생각이 뭐냐면 제 마음에 반갑게 이렇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일은 만만하네. 애터미는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만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원래가 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그러면 해야지 이거 부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재능이나 뛰어난 스펙이 없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도구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 당신은 뭐 은행 지점장 했잖아. 은행 지점장이 무슨 뭐 그게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형편없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예, 예. 여기 지금 여기 그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크라운 클럽이나 로얄 클럽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뭐 이런 스펙이 대단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던 보통 분들이 많고요. 오히려 보통보다도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왔을 때 저한테 자꾸 강의나 스피치를 시키는 거예요. 회장님도 그렇고 회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에 그래도 주진환 사장님 같이 그래도 직장이라도 제대로 댕기고 밥이라도 먹고 살던 사람은 처음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강의를 많이 해라. 그래야 비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제가 열심히 이제 또 봉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스피치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응이 별로 안 좋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 막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확 환호성을 하는데 제가 올라가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어떤 경우 환호성이 나오면 올라가서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막 쳐요. 제가 한 10번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박수를 더 쳐요. 제가 올라가서 저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예?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거 신용불량자가 돼서 내가 여기 애터미로 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예, 좀 농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제가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실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재능이나 스펙이 전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체질이 아니야 부족해서 이러는데 그런 말씀들은 거의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 도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텀이라는 도구는 어떤 도대체 일이냐? 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써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했을 때 이건 뭐 옛날 10년 전, 20년부터 맨날 하던 얘기가 또 그 얘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요즘에 굉장히 더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머리 좋은 미국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오늘 갑자기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들 옆에 눈에 띄었죠. 한국에서도 타고. 그 저희가 좀 저건 뭐 어떤 차야 도대체 테슬라 들어보지도 못한 차네. 이제 그런 때가 엊그제예요. 예. 이 테슬라가 지금 많이 커졌죠. 커졌지만 아직도 차를 생산하는 대수는
도요타나 뭐 벤츠나 뭐 폭스바겐에 훨씬 못 미치고 현대보다도 작은, 훨씬 못 미쳐요. 현대가 생산 대수로는 아마 세계 6위 정도 될 건데 거기 훨씬 못 미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아직도 자동차를. 그런데 이 상장 가치, 상장액, 그걸 뭐라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주식시장의 상장액이죠. 어,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보면요. 도요타가 300조예요.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폭스바겐이 도요타 다음인데 뭐 시가총액이 한 200 몇십 조. 현대 기아를 합해서 한 6, 70조 될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는 현대 기아보다도 차를 적게 만들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000조예요. 1000조. 1000조면요. 지금 대한민국 총 부채만큼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가 안 돼요. 지금 뭐 요새 뭐 우리나라 뭐 부채가 많아서 뭐 국가 부채가 어쩌고 하는데 그게 1000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라고 막 걱정을 하는데 그게 테슬라 시가총액밖에 안 돼요. 그럼 왜 테슬라가 생산 대수가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은 높고 다시 말해서 주식값이 왜 이렇게 높으냐? 예, 일론 머스크가 그 제프 베조스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를 간단하게 따돌리고 2배 이상 차이로 지금 부자가 돼 있죠. 옛날에 부자는 이제 뭐 빌 게이츠, 그다음에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이커머스를 만들어 갖고 쇼핑몰이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잠깐 사이에 제프 베조스를 거의 2배 차이 나게 부자가 돼 버렸어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비전. 앞으로 전기차가 다 차들이 다 바뀔 거다.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그런 상장 주식 가치를 따질 때요. 재무제표라든지 현재 상황을 많이 따졌어. 지금 매출액이 얼마야? 작년 매출액이 얼마야? 올해 얼마 증가했어? 이익금은 얼마 났어?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얼마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영업이익이 많아야죠. 그런데 그게 싹 바뀌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전이라는 걸로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뭐 1등이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몇 년 사이에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이 어떻다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이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미래의 모습으로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예? 예. 그게 비전입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뭐든지 비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 기업으로 보면 그렇게 미래에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비전이겠죠. 그런데 개인은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 모기도 힘들죠. 일반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만 그건 진짜 힘들어요. 월급쟁이 할 때 제가 한 달에 연봉 1억 대는 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저축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열심히 모아. 그럼 1200만 원이죠. 1년에. 그래서 10년을 모았더니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젠가 집도 사고 뭐 어쩌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고 모아서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꿈꾸는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지금은. 예.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비트코인하고. 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라서 서학개미 아시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미들. 비전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비전을 따라서. 한국 기업에는 별로네. 비전이 없네. 그럼 미국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텀이 와서 말씀드렸죠. 5년 만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있어요? 네. 얼마나 비전이 있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이에요. 네. 그런 이제 비전이 있는 일을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다른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컨벤셔널, 트러디셔널한 그런 일들은 그냥 비전이 없어요, 그게. 네.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비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만나신 이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이 뭐냐? 여러 가지겠지만 사다리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우선 아무것도 없는 중산층 서민층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다. 이 비전이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스펙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것처럼 큰 비전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판이라는 거하고 달라서요.
배가의 원리가 작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인데 단순 유통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통업은 회사와 소비자만 있죠. 그런데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사업자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매출을 일으키면 우리도 이제 그 회사로부터 분배를 하는 거죠. 큰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이렇게 방판처럼 해봐야 뭐 얼마 커지겠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가 뿐만이 아니고 사업자들과 같이 팀워크로 일해서 2486 배가의 원리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 방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옛날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모으는 일이 그것이 마치 방판같이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한 개 팔고 두 개 팔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2486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있는 회사는요. 주식도 그렇게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확 올라가죠. 아주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예. 그건 똑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로 늘어나는 거죠. 예? 지금 전기차도 그렇죠. 한 대, 두 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솔린 차들, 내연기관 차들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옛날에 이 가솔린 차 늘어난 내연기관 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486 배가의 원리로 작동이 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또 뭐냐면 시스템 사업이다.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복잡다단하고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시대에 자기 능력으로만 성공해야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 못하고 도태되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되면 내 능력, 내 노력 플러스 시스템의 도움으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본이다. 뭐 무자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한국에서 지금까지 빛을 못 보고 있었냐? 답은 딱 하나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시원치가 않아서 신통치가 않아서 그렇죠. 엉터리 회사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요즘은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다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단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지 마.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타락 천사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타락한 거. 이게 타락이란 표현이 안 맞나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몰지각한 일부 그 회사들, 일부가 아니죠. 많은 회사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시장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네. 애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현실화시킨 국내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가? 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 그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있고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돌던 실체도 없는 것 같이 보이던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실제 현실화시켜서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현실화시킨 유일한 국내 회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 죽어가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살려낸 회사죠. 아메이가 있지 않느냐? 아메이는 있어도요. 그건 좀 특이해요. 거기는. 제품이 일단 상당히 좋긴 해도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쓰기에는 부담되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의 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백화점 가듯이 할인점 가듯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는 애터미가 처음이다. 말씀할 수 있죠? 네, 그런 회사입니다. 기존 네트워크 회사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를 좀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이 아까 영상으로 봤다시피 고속성장 기업이죠. 10년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매출이 1조가 됐어요. 여러분 빠른 걸 좋아해야 돼요. 빠른 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터미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좀 빨리 돼야 된다. 예. 요새 어떤 분들이 뭐 강의하는데 뭐 오토 판매사 되는데 5년 잡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해야 돼요. 무슨 도대체 5년에 무슨 오토 판매사가 무슨 말을 말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되면 안 하고 싶어요. 정 일이 없으면 그걸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빨라져야 돼요. 빨리. 회사가 빨리 성장했듯이 고속성장 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터미 비전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이 됐죠. 22개 국가에 진출해서 올해 지금 해외 매출액이 1조가 넘죠. 조만간에 뭐 국내를 합해서 이제 정말 5조 뭐 이렇게 10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회사에 대한 얘기고, 진짜 우리한테 이제 맞는 비전은 뭐냐면, 애터미 사업이 갖는 우리 사업자들한테 주는 큰 비전은 뭐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는 거예요. 뭘로 시대의 흐름에 맞나? 우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언택트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뭐 저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안 왔어도 이미 그렇게 대세가 가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예. 그렇죠? 여러분 뭐 코로나가 와서 뭐 엄청 달라진 것 같이 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요. 원래가 온라인이 커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가장 그 큰 유통회사가 옛날에는 월마트였어요. 월마트. 예.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커진 건요. 코로나도 오기 훨씬 전부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와서 뭐 온라인이 커졌다 이런 얘기는 맞질 않아요. 원래가 인터넷 쇼핑몰이 대세였습니다. 네터미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대로 하는 건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 이 플랫폼이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좀 생소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플랫폼이라는 거를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열차의 정거장 같은 거죠. 예, 통과한다는 의미의 통과. 그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지마켓 그런 것은 플랫폼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지마켓 인터넷 쇼핑몰에 소비자가 쭉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 있고 N명의,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고 N의 소비자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쿠팡을 보시면 상당히 구조가 달라요. 쿠팡을 보면 이렇게 쿠팡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 쿠팡에서 모든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쿠팡에 직접 물건을 들어가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납품하는 사람도 N이고 또 반대로 쓰는 소비자도 N이에요. 그래서 이 쿠팡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 요즘은 다 그런 추세입니다. 전부 그런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요. 어, 그 이제 유튜브도 동영상도 그렇죠. 예. 그리고 게임도 요즘은 그래요. 로블록이라는 게임 회사가 굉장히 이제 요새 성장을 하고 뭐 시가총액이 50조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 로블록이라는 회사도 플랫폼 게임 회사예요. 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중이 접속하고 거기서 또 다중의 어떤 쓰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애토미를 보면 애토미라는 플랫폼에 많은 사업자가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붙어요. N의 사업자가 붙죠. 그리고 그 N의 사업자를 통해서 N의 소비자가 나와요.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완벽한 플랫폼 사업이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혼자 뛰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벌써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쿠팡이 거의 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몰이 대세예요. 이렇게 그냥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소위 같은 데는 대구는 있지만 이미 벌써 뭐 한참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플랫폼이 대세다. 근데 바로 애터미가 그런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유튜브는 보세요. 유튜브는 같은 플랫폼 사업이라도 내가 거기에 광고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영상이 재미없으면은 거기에 구독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은 N명의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N명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N명의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만 돈을 벌어요. 왜? 재밌는 동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 이런 사람들의 구독자가 있는 반면에 열심히 올려봐야 뭐 100명 200명밖에 없는 그런 유튜브도 많아요. 근데 애토미는 이 회사가 제공한 플랫폼, 거기 제품 다 있죠. 거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을 해서 다시 N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나한테 굉장히 쉬운 플랫폼 사업이다.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나신 거예요. 예.
혼자서 자기 노동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시대는 이건 안 돼요. 예. 내가 혼자서 막 가게 내갖고서 막 편의점 하고 뭐 슈퍼 다시 뭐 진환스 슈퍼 해봐야 되질 않는다 이거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예. 자, 애터미의 비전이 이제 그런 시대에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제품 싸고 좋은 제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상 플랜이 뛰어나죠. 그 특히 상한선 그다음에 글로벌 원마켓 이런 건 정말 대단한 우리 보상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뭐 진입비 없고 뭐 원리주 없고 이런 거는 뭐 좀 뭐 좋기는 하지만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상한선하고 글로벌 원 서버는 대단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가치와 또 명분이 있죠. 예.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부자가 되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괜찮아서 또 사원이나 우리 그 창업 이념, 기업 문화 이런 걸 보면 또 나옵니다. 아까도 사원 여러분 하셨는데 이게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사원이요. 창업 이념을 보면요. 생존 속도 균형이 우리 회사 창업 이념이에요. 생존 속도 균형. 그런데 이건 우리 개인한테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 회사만 살아남을 게 아니고 우리도 살아남아야 돼요. 속도. 회사만 빨리 성장할 게 아니고 우리도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가 아니에요. 예. 서두르는 거하고 달라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가야죠. 예. 어쩐 그런 사원 창업 이념, 우리 기업 문화 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애터미의 이 우리가 사업이 비전이 있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애터미 비전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서 싸고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싸고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만드는 매개체고 사실은 빠른 속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요즘 세상은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김범석 쿠팡 회장이 있어요. 이사회 의장이죠. 젊은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투자를 받았죠. 3조를. 근데 사실은 뭐 김범석 이사회장은 뭐 쿠팡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죠. 근데 이 손정희라는 회장이라는 그 세계적인 일본의 제일 부자고 이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3조를 아무것도 없는 회사 3조를 투자했어요. 왜 했느냐? 김범석 그 회장이죠. 회장 그 당시에는 뭐 사장이죠. 젊은 사장이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 내가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의 반을 장악하겠다. 반 이상을 먹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미 거기 뭐 지마켓도 있고 뭐 11 뭐 11번가도 있고 뭐 쓱닷컴도 있고 뭐 옥션도 있고 다 있는데 네가 무슨 도대체 50%를 하겠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 살아남기도 힘들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쭉 그 얘기하는 걸 듣고서 3조를 딱 투자한 거예요. 실제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지금 상장했습니다. 주식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엄청난 상장액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순정희 회장은 3조를 투자해서 15조를 벌었죠. 왜 그러냐?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비전. 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하실 때는 이 비전을 여러분이 전하시는 거예요. 제품 싸고 좋으니까 사업 한번 해보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소비자는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자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사업자가 없이는 소비자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물론 소비자 중에 사업자가 나오죠. 네. 그런데 소비자 중에서도 사업자가 나오려면 이 사람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냥 소비자가 물건 쓰다가 싸고 좋으니까 나 사업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은 얼마 못 가요. 정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비전이 있구나. 그래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죠. 그 정말 온 국민이 좋아하는 회사고 삼성의 경영자를 항상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터미를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전 국민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지만 실제로 개인이 다 부자가 만들어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애터미는 우리 개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좋아해야 될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비전이죠.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비전이 없어요. 다른 더 큰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더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럼 우리가 다 개인이라고 봤을 때 애터미는 뭐예요? 우리 모든 국민이 좋아해야 될 회사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하실 것도 없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그 안에 자기가 성공해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 100명 중에 한 명인데 나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이 그런 이제 일을 만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만나신 거예요. 반드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은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버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뭐 로또든 뭐 그것이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원을 넣어서. 예, 만 원을 넣었어요. 로또를 사요. 만 원.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맞을 확률이 1%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만 원을 내서 1000만 원을 탈 수가 있는데 그건 0.1% 확률이에요. 확률이 10배 낮아진 거예요. 또 만 원을 내서 1억을 벌 수 있는데 0.01%예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또 확률이 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이 되는 건 1%예요. 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이 되는 건 0.1%. 만 원을 넣어서 1억이 되는 건 0.01%.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1%의 확률인 100만 원을 타는 1%의 확률을 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 0.1%나 0.01%는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0.01% 확률에 1억 원을 타겠다고 다 그쪽을 택합니다. 만 원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비전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확률은 적어도 1억이라는 게 비전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성공하는데 몇 명 됐냐 이런 거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예. 그런 분도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0.01%의 1억을 택한다니까요. 예.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비전 있는 일을 만났다는 것도 또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난 기회를 만나신 거다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애터미를 이렇게 만났는데 성공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너 싸고 좋아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자꾸 공부를 하라 그러냐. 강의 들어보면 매년 싸고 좋아만 하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주진환 단장은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계속 싸고 좋아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100시간을 공부를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벌려면 100시간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10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이니까 한 뭐 열을 조금 더 하면 되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시간을 꼬박 공부해야 되는데 1000시간이 뭐예요? 한 120일 되죠. 그러면 한 4달. 네. 사실은 이보다 더 필요하겠죠? 저희 그 은행 동기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해갖고 붙는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고 뭐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붙는 애들, 떨어진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 1년을 정말 도도실에서 꼼짝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1년 365일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근데 공인중개사란 직업을 괜찮죠? 자격증을 따서 뭐 안정적이죠. 자기 자격증을 타요. 그런데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수입이 별로 안 되는 공인중개사도 1년을 꼬박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애터미에서 여러분 얼마 벌고 싶어요? 그럼 전부 이거 다 이거. 얼마에 5천만 원. 5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벌면서 공부는 하기 싫다.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죠?
예. 5천만 원 벌려면 몇천 시간 해야 돼요? 5천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5천 시간 할 필요가 없고 이 성공스쿨 2시간씩 6주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하시는 거예요? 12시간. 12시간도 지겨워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예. 아, 내용이 부실해서 그만둔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냥 나는 왠지 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죠. 제일 많은 데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 헬스클럽. 아, 내가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그냥 한번 나가야 되겠다. 또 그런 근육을 만들면 이상하게 겨울에도요 반팔만 입고 댕겨요. 끄기는 추워. 폼 좀 지르다 얼어 죽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식스팩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돼? 그만둬요. 1년치를 딱 끊어. 대부분 헬스클럽 보면요 6개월 1년치 하면 엄청 할인을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할인을 해주면 더 많이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6개월 1년을 등록하고 한 달 두 달 하면 다 그만둬 버려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등록하신 분들이 다 오면요. 그 헬스클럽이 좁아서 운영을 못 합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만둬요.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아도 괜찮은 거죠.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하다가 항상 그만두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성공수는 6주니까 6주는 하셔야 돼요. 6주는. 그래서 만약 2시간씩 12시간이죠. 12시간. 예. 근데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 비하면 애터미는 훨씬 적은 시간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업을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알아야 후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싸고 좋아하는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나왔다. 그럼 내가 뭔가 이제 후원을 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싸고 좋아밖에 없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또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괴테란 대문호 작가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뭐든지 자기가 아는 만큼 되는 거거든요. Knowledge is power. 뭘 하든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든 자기가 아는 만큼 성공하고 버는 것 같아요. 우리 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자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이나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첫째,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칠판에 막 쓰면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뭐 들으랴 적으시랴 좀 바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스폰서 사장님들이 또 녹음하신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적어야 될 내용들은 그걸 보시면 나중에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식, 또 하나는 스킬, 사업.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식,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또 하나는 스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식은 뭐냐? 지식은 제품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 회사에 대한 지식, 시스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지식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거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뭐냐? 스킬은 기술적인 측면이죠. 컨택 요령, 명단 작성 요령, 각종 사업 전개 방법. 아까 그 인문학 강사 나와서 뭐 대화, 그게 스킬이에요, 스킬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에요. 네. 대화의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부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고 강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은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대표적인 기술의 대화의 기술이에요. 5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중에서 5번째 습관이 뭐냐면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대화의 기술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들 여러 가지 스킬, 컨텐츠 요령, 명단 작성 요령, 뭐 각종 사업 전개 방법, 대화의 요령 그런 스킬입니다. 그다음에 자세. 자세는 뭐냐면 리더십.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 꿈과 목표 설정. 그건 자세에 속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업에 임하는 자세지 그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폰서십, 파트너십 다 이게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제법 많아요. 첫째, 지식, 그 다음에 스킬, 기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세 이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역량이 발전하게 돼요. 역량이라는 것은 capacity, 영어로 말하면 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재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능, 탤런트예요. 재능은 타고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했죠. 예능하는 분들, 배우들 보면 그런 타고나죠. 그런 연기력이. 예. 그냥 어떻게 좀 신기한 게요. 어떻게 좀 1초 이내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눈 껌뻑껌뻑 몇 번 하면 울어. 야, 저는 뭐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는 1시간을 껌뻑껌뻑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저는 이 재주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노래 당연히 재능이죠. 예. 손정민 아닌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재능은 타고나는 거고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은 자기가 개발하고 계속 훈련해서 그 힘을 키워나가는 걸 역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거고 역량은 후천적인 거예요. 자기가 계속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 자기 역량이 발전합니다. 그 역량의 단계가 있어요. 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최초에 본인이 아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본인이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다 안다 그래. 제가 전에 삼성전자인가 어디 다니신 분인데 부장까지 나오셨대. 근데 뭘 세미나하고 뭘 이렇게 교육을 하면요.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안 들으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이 애터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제가 삼성에 20년을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아는 단계 전 단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단계.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하다 그만뒀죠. 파트너들만 고생시키고. 또 스폰서도 고생시켜요. 1단계가 뭐냐면 본인이 모르는 단계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제 본인이 아는 단계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아는 단계. 첫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전달할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자기 역량이. 자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아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사업을 몇 년을 했는데 사업 설명을 못해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업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보상 플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5년, 6년, 7년 했는데도 사업 설명을 못해요. 이분은 끝까지 본인이 아는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역량이 발전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누구 하는데 맨날 끌고 댕겨. 들어보라 그러고. 그것도 여기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 역량의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좀 높은 역량의 단계인데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뭘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 솔루션, 가장 높은 역량의 단계. 이런 그 역량의 단계, 자기가 아는 단계, 전달할 수 있는 단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게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처음에 애터미 났을 때는 뭐 누가 알아요? 다 모르죠. 다 모르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와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 역량이 발전돼서 나중에는 이제 누가 와서 뭘 물어보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어보기만 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장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총장님한테 전화하셔야지. 뭐 이런 분 계세요. 뭐만 물어보면 왜 스폰서한테 물어보라 그래? 네. 이런 분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는 솔루션은 고수하고 본인이 아는 단계도 아직 못 온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예. 고차원도 아니고 간단한 걸 물어봐도 맨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자, 그래서 분명한 사업적인 역량의 단계에 이렇게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높아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계별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했지만 사업 준비 단계가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공스쿨의 6주 과정이 사업 준비 단계 과정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3, 4주는 뭐예요? 사업 진행에 대한
그다음에 5, 6주는 사업 성장에 대한 이렇게 단계별로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직급별로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판매사 때, 팀장 때, 국장 때, 스타마스터 때 이렇게 알아야 되는 직급별로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가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알아야 될 지식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으로써 본인도 성공에 가까워지고 또 내 파트너들도 같이 더불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6주 과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다 하더라도 일단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그중에 일부는 도움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또 기존의 회사에서 과정도 이렇게 참여하시잖아요. 다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참여하시고 야 공부만 하다 끝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사실은. 일주일에 뭐 몇 시간 되나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좀 아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교육받고 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역량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주차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지만 짧은 시간에 제 마음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다 하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눈치를 이미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점점 더 귀를 조금씩 세우지 않으면 잘 들리지가 않는 그런 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우리 박영욱 본부장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늘 또 거의 한 43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집중해서 강의 너무 집중하시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준비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자가 돼야 되냐 성공 공식도 처음부터 부자가 많이 나오는 일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다 1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애텀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또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일이 애텀이라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서 회계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하여튼 유익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오늘 아주 강해 주신 우리 단장님한테 여러분 아주 감사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또 단장님 강의 듣고 또 이제 저희들 한 3분 정도 오늘 스피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동 그레이스 김인숙 사장님, 월드비전 대구 황은숙 사장님, 영남허브 양연숙 사장님 이렇게 3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일동 그레이스 김인숙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네,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일동 그레이스 센터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진환 단장님 성공스쿨 들으면서 굉장히 참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센터장님이신 정기로 국장님 또 정현조 본부장님한테서 성공스쿨을 여러 차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또 주진환 단장님한테 들으니까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단장님 식당에서 뵀던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주진환 단장님 친구분들 중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떨어진 분도 계시고 합격한 분도 계시다는 공인중개사 지금 제가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인중개사가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뭐 그래도 박스 줍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따서 지금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제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살아가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뭐 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제가 사다리를 타고 제가 뭐 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현실에서 조금 더 나은 일, 조금 더 나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따게 되었고, 일반 그냥 뭐 식당 가서 설거지 하는 것보단 좀 나아요. 그런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그 다단계 법률 용어잖아요. 저 다단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되는 다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다단계, 제가 할 수 없는 다단계, 비싼 다단계 이런 것들만 만나서 이게 다단계가 그 이론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냥 그 누가 오메가3는 애터미게 제일 좋더라 이런 말 한마디 듣고 그런가 하고 지나가다가 간판이 애터미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오메가3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제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핑계라면 투잡으로 하다 보니까 뭐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4월에 그 이제 일기 했을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좀 시간이 맞질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수, 목, 금 3일은 제 파트너, 제 사나 뭐 파트너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무튼 그 사장님들하고 저녁에 그 9시 반부터 11시까지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는 우리 전부 이거 집중하자. 이래서 수요일 하루는 빼고 주진한 단장님 성공스쿨로 들어왔고요. 성공스쿨 제가 오늘 저는 굉장히 그 긴장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메모하면서 적어가면서 이거 그 성공스쿨 6주간 졸업하면은 제 사업에 정말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빨리빨리 성장해서 국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주진환 단장님 앞에 떳떳하게 좀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숙 사장님 지금은 투잡으로 하고 계시지만 전업답게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성공하시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얼두비전 대구센터의 항은숙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은숙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월드비전 소속의 그 박경민 본부장 산하에 있는 창원에서 그 이미령 팀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황은수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다단계 이런 뭐 영업 이쪽으로 이제 전혀 정말 문외한이어서 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1년 전쯤에 1년까지는 안 됐고 올해 초쯤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하던 일들이 접어지고 우연한 기회에 스터디 카페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영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애터미라는 그런 애터미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아는 거는 치약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치약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애터미더라고요. 애터미가 뭔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그 옆에 애터미라는 게 있어서 그걸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본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달을 받으면서 제가 이 애터미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특별하게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뭐랄까 그 소비자 조금 관심 있는 소비자 정도인데 이미령 팀장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고 있고
오늘 이게 주진한 단장님의 성공스쿨에 거기 들어오라고 이렇게 와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예 하고 무조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김일영 팀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래요. 저보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예, 들어왔는데 사실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많은 이 펜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구나 이런 거를 지금 알고 있고 뭔가 제가 새로운 거를 막 얻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제품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단계까지는 아니구나. 이거를 전달할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제가 많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귀중한 시간으로 저한테 다가올 것 같고요. 6주 동안 열심히 해서 이 과정을 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그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은숙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취업 선물 때문에 애터미 알게 돼서 맞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셔서 직접 일이 어떤 일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 S맨 성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은 우리 영남 허브센터 양현숙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허브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팀장 양녀숙입니다. 저를 추천하신 분은 유선의 센터장님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애터미를 하기 전에 그 통신 다단계를 이렇게 부부가 전업으로 한 8년 정도를 하면서 집도 날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남편은 다단계 다짜만 꺼내도 이렇게 정말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때에 유순혜 국장님이 찾아오셔서 전 이렇게 통신 다단계를 할 때 파트너와 스폰서로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한 번만 알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외면을 못하고 마지못해서 이제 경주 석세스에 1박 2일을 행사를 갔다 오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고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누구나가 이렇게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송금할 수밖에 없는 이 보상 플랜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무한 단계와 상한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원 마케팅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걸 얘기 들었을 때에 진짜로 이렇게 이 사업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회장님을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비전이 정말 이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무한한 희망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이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커다란 꿈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회장님을 만난 게, 이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전업으로 시작하고 저는 지금 부부가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한 9월쯤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예, 그때 이제 예, 판매사를 한 몇 달 만에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코로나가 딱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동안은 좀 이게 주춤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재심 합력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20년도에는 그렇게 또 같이 함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또 팀장을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제 좌우로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아주 예쁜 사무실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어요. 한쪽에는 김해에서 또 한쪽에서는 또 성주에서 이렇게 해서 파트너 사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12월 달 상반기에 국장을 도전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국장 선거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저 자신 또 이 주진한 단장님 오늘 성공 속보를 통해서 진짜 내가 큰 성공을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역량을 마음껏 있게 채워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역량을 키우고 해서 진짜 자신을 믿고 또 내가 100% 내가 결단을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스폰서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공을 이룩하고 그리고 진짜 간절한 꿈을 꼭 현실로 만들면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임페리얼이 되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예, 맞습니다. 우리 양현숙 팀장님, 애터미 만나려고 진짜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정말 성공 도구 만났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상반기에 국장 꼭 성공하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세 분께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제가 단장님 강의 도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집중하셔서 메모도 하시고 너무너무 아주 집중해 주셔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한 분만 더 스피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자 권한으로 누구를 시킬까요? 멀리에 계시는 우리, 혹시 고기한 사장님 연결할 수 있나요? 우리 말레이시아의 고기한 사장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기안입니다. 그 성공스쿨은 지난 이제 4월에도 참석을 했고 이번에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주진환 당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노하우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배워서 리더로서 먼저 배우고 저희 파트너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참석해서 또 배우고 필사하고 또 제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또 제 사업 기반으로 활용해서 그 파트너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멀리서 아주 고기한 사장님 너무너무 자세도 좋고 너무너무 잘하시고 하여튼 아주 젊은 분이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가재물하고 몇 가지 중요한 얘기 또 해주실 겁니다.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피치 하신 이제 분들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 강의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피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다,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다 큰 성인들이 본인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양현수 사장님이 막
끝나고 파이팅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애터미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가슴에 닿는 찡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성공하시고 싶어 하시고 정말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참 듣기가 좋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강의보다도 사실은 그 스피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만 안 하시고 한 3분 정도 하신다면은 정말 오히려 강의는 많이 줄이고 스피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귀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시고 봤는데 얼굴이 까맣게 타셨네. 예, 정말 먼 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렇게 멀리서 또 하고 계시니까 정말 꼭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분, 네 분이 하셨는데요. 원래는 한 5분 정도 지난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리더님들께서 좀 추천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리더님들도 직접 스피치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 과정에 윤강희 총장님 또 이민숙 본부장님, 뭐 신규진 우리 본부장님들도 이렇게 다 지금 들어와서 듣고 계시고 아마 파트너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라인에서도 스피치를 좀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우리 그 단톡방에다 올리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피치라는 과정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감동을 나누는 또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정말 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스폰서나 파트너들보다 형제 라인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힘을 또 이렇게 주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피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물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공스쿨에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죠, 숙제.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이렇게 과제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보다도 과제를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사업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세요. 강의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듣고 적으시지만 그 듣고 나면 또 금방 또 이렇게 점점 이 망가게 됩니다. 잊어먹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제라는 걸 직접 하게 되면 동영상을 직접 보고 직접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자기 것으로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건 뭐 이미 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과제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유튜브 시청입니다. 주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골랐는데요. 애터미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막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 유튜브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물론 도움되는 내용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만 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그것만 봐도 뭐 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보시고요. 우선은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게 2021년 애터미 회사 소개 동영상. 이건 뭐 우리가 이런 거 세미나 때도 늘 틀어주는 거니까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이렇게 잘 만드시네. 저는 역시 그 9세대 저는 그 라떼 세대를 갖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런데 우리 팀장이나 본부장님들은 아주 신세대, 디지털 세대 시대, 디지털 세대, IT 디지털 세대는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회사 공식 동영상이에요. 이게 2021년 애터미 회사 소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사업 설명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영욱 스타마스터 본부장님이 아주 강의를 잘하십니다. 회사에서도 손꼽히는 명강사고 저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영욱 스타마스터님께서 하신 사업 설명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진행 강의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걸 추천을 하는데 금수저의 엄마 옛날에는 뭐 본인이 흑수저라고 그래요. 임지연 로얄 마스터님이신데 흑수저였다고 하는데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은수저, 동수저는 됐겠죠.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금수저의 엄마가 됐다. 요새 아이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이 흙수저다, 뭐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이런 얘기들을 참 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다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싶긴 하지만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애터미에서 그 금수저 엄마가 되신 우리 임지연 로얄 마스터님 강의가 내용은 짧아요. 어쨌든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 읽기. 저는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 읽는 걸 강조하고 역량 얘기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책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책을 읽으시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버크 에지스가 진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뭐 기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선 그 책부터 좀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난 책을 못 읽겠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책 읽는 걸 싫어할 뿐만이 아니고 읽는 거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읽는 거는 나는 그 자막 있는 영화도 안 보러 가. 자막이 귀찮아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읽는 거 싫어하지. 근데 그런 분들도 요새는 다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들을 수 있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읽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 읽기가 좀 힘들고 또 눈이 좀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반드시 꼭 책을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물이 제품이에요. 이건 특히 이제 새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애터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본인이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정말 싸고 좋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다른 분한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안 써보고 가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써봤니? 그러면 난 안 써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본인도 안 써보고 무슨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의 기본이 첫 번째 발걸음이 제품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제품을 다 한꺼번에 쓰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우선 필요한 제품들을 5만 PB라고 돼 있죠? 5만 PB 정도는 제품을 써서 6주 동안 쓰시면 30만 PB예요. 그래 봐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써서 체험하는 걸 제품을 쓰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미팅 참석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팅을 강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미팅을 강조하냐면 사실 우리가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자본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있는 현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때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역량을 키우는데 이런 미팅들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폰서 미팅,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ABR 코스, 월요 특강. 특히 이 중에서도 스폰서 미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애터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팀워크 사업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팀워크가 깨지면 잘 안 되는데 이 스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꼭 모여서 하는 팀워크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폰서 미팅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스폰서들의 미팅이 없어도 회사에서 주관하는 미팅들이 많으니까 스폰서 미팅의 중요성을 혹은 스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스폰서 파트너가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해야지만 좋은 성과를 빨리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미팅에 참석하시고 덧붙여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스폰서도 그냥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좀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스폰서도 그렇고 다들 평범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마음으로 그냥 품으시고 항상 좋은 팀워크로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폰서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이런 세미나 강의들은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툴, 사업의 도구 갖추기인데 명함, 적어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애터미 사업 하고 있다. 제품을 좀 써보세요 할 때 명함을 내놓으면서 하는 거하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정식으로 명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느냐, 아니면 와서 말로만 그냥 하느냐,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이 명함과 제품 자료 같은 사업 툴을 갖추기를 이렇게 과제문을 내드리고, 이 과제는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다음 수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신, 여기 초대하신 리더님들이 단톡방을 만드셨죠. 이 단톡방에 이 과제물에 대한 것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제물한 것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여러분 ABR 코스 하시면서 많이 하셨죠,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도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몇 줄짜리 독후감 같은 걸 올리셔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단톡방에다 그런 독후감이라든지 과제물한 영상을 올리시면요,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그것이 재심협력입니다. 재심협력. 여러분, 재심협력 애터미에서 좋은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맨날 뭐 포인트 도와주기, 뭐 무슨 핑가, 이러게 재심협력이 아니고요. 재심협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재심협력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재심협력해서 뭐 뭘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재심협력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알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재심협력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팀 안에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재심협력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다 사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물 하나도 내가 먼저 하고 그 단톡방에 올림으로써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재심협력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스피치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힘을 같이 받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재심협력이다. 저는 재심협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도 좀 그런 이렇게 여러분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겠지만 나이가 제법 이제 들었어요. 저희 주변에서 자꾸 왜 나이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뭐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것을 뭐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는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60 후반입니다. 60대 후반. 정확하면 68. 이제 2달 있으면 69인데, 그 나이로 보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 같으면 70이 다 되면 이제 정말 그렇죠. 좀 은퇴할 나이죠.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일로 보면 옛날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금기, 골든 에이지. 우리가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면은 20대, 30대를 얘기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장 힘이 있고 아름답고, 그렇죠? 이럴 때죠. 그래서 저는 그 20대, 30대를 굉장히 어렵게 지내왔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정말 그 대학교 때 이제 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는데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제가 부자가 되려고 굳게 결심한 것도 그때입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어머니를 호황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가족은 절대로 내가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제가 있어서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저는 그 20대, 30대라는 것은요,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대까지도, 40대가 은행원이 돼서 조금 안정적이 됐지만, 금방 40대 후반이 되면서 또 고통스러운 시기가 됐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나? 어머니 한번 제대로 못 모시고, 가족들 한번 호강 못 시키고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은행원이고 엘리트 은행원이었지만은, 그냥 제 마음속은 항상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부자가 돼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정말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만큼, 저는 효도의 기준이 어머니가 만족하실 때까지가 아니고 제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희 어머니가 90이신데 며칠 전에도 빨간 옷을, 코트를 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백화점 가서 같이 사러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색깔 좋다. 저는 제가 지금 돈을 벌어서 저희 어머니가 나이는 많으시지만 아직도 예쁜 옷을 좋아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그렇게 좋아하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내나 아이가 말은 안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이것이 정말 저는 애터미를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인데, 그래서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입니다. 저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20대, 30대는 저는 그냥 지나갔고요. 지금이 제가 나이가 먹어서도 인생의 황금기.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인생의 황금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가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것이 어떤 모습의 황금기든 간에 여러분 느끼는 황금기를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또 현장 중계로 생방송으로 되니까 내일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해모임 하루 두포 챌린지가 선착순 5,000명인데 오늘 마감돼 버렸습니다. 마감됐기 때문에 또 못 하신 분들은 빨리 다음 기회에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12월 6일 날 우리 무실적 회원들 신규 회원하고 또 12개월 무실적 회원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미인증 회원이 또 일괄 정리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락하셔서 필요한 제품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22일 날 어려 특강 시간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신 정동문 총장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노하우 알려주시니까 미리 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또 다음 주는 우리 한영분 본부장님께서 또 사회 진행해서 또 단장님과 함께 성공스쿨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6주간 잘 이수하셔서 애터미 통해서 꿈부자, 또 돈부자, 일이 있는 일부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편안한 밤 되시고 사운 띄워주십시오. 우리 사운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존경한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 한번 보내세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가기 해야 돼.